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사정없이 좋은 그림쟁이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. 김수영의 미술교실은 오늘 좀 쉬고요. 도시인들의 꿈, 중장년들의 로망, 귀농 귀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제 주위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. 그 사람을 이름을 얘기하진 못하겠고 또 자세한 뭐라 그럴까 인적 사항 같은 건 제가 생략을 할 테니까 여러분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제가 이제 좀 연식이 되다 보니까 저도 화가라서 요 뒤에 있는 그림처럼 시골에서 참 편안하게 좀 마당에서 캔버스 놓고 이젤 놓고 그림 그리는 게 저도 로망이었습니다. 그러나 제가 이제 그림을 농촌에서 그림은 거기까지 와서 그림을 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사 가는 거를 망설이고 또 포기했습니다. 그냥 서울 용산 삼각지 작은 화랑을 하고 있고요. 요 옆에 배호, 제가 배호 팬클럽 회장이거든요. 전국 배호협회. 삼각지니까 돌아가는 삼각지 아시죠?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배호 팬클럽에 들어가서 이제 회장이 됐는데, 요 옆에 한 40평짜리 배호 사무실이 있습니다. 그거 제가 운영하고 있고, 그래서 도시인들과 어차피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귀농을 못하고 붙박이처럼 용산에서 뭐 몇십 년 살고 있습니다. 도시를 떠날 수가 없는 게 참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생활이 이곳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. 그런데 제 주위에 아주 절친한 친구 하나가 옛날부터 농촌에 살기를 원하면서 귀농을 뭐 입에 달고 살았었습니다. 저도 사실은 이 칸츄리 보이 시골 출신입니다. 충청도 작은 이 면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로 올라온 지가 지금 60년이 넘었는데 그 친구도 역시 충청도 촌구석에서 자라가지고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스카이 대학에 나왔습니다. 저는 거긴 못 나왔어요. 거기서 또 물리과 대학에서 탑을 차지하던 그런 실력이었습니다. 근데 외아들이었어요. 외아들. 근데 그가 재수가 좋아가지고 또 부잣집 딸, 전직 고위 관리의 딸, 외동딸이랑 결혼을 했습니다. 또 이 아들도 외아들이고 또 딸도 외동이고 이래서 둘 다 외동이에요. 근데 짭짤하게 잘 살았습니다. 그림을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. 또 부인도 선생님이에요. 그러니 교사들 간에 서로 이해할 점도 많고 또 부딪히는 것도 좀 있지만 서로 간에 이해를 잘 하고서 잘 살았습니다. 처음에 상도동 지역에서 작은 아파트를 샀다가 그게 올라가지고 10억이 됐습니다. 그래서 어느 날 귀농 하자 이래가지고 42살에 그러니까 벌써 한 30년 20년이 다 됐나요? 근데 어느 날 10억을 아파트를 팔고 저 강원도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? 거기 가가지고 1400평을 샀어요. 1400평. 그러는데 이제 그것을 사기 전에 뭐 여러 번 조사도 많이 하고 뭐 귀농에 관한 교육도 많이 받고 또 그다음에 뭐 그 당시는 유튜브는 없었지만 나중에서 이제 유튜브 같은 것도 잘 보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결정했겠죠. 또 부인도 역시 고위 관리직의 외동딸이긴 하지만 서울에서 자랐는데 농촌에서 살고 또 전원 생활이 그리웠던 나머지 그 농촌에서 살기를 원해가지고 아들 하나, 딸 둘 이렇게 셋을 낳습니다.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지방에 1400평인가 1500평인가 그래요. 근데 샀어요. 사가지고 이제 집을 지어서 또 집을 짓는데 처음에 1억 정도면 짓는다고 이장이 얘기를 하더래요. 어디 가면 시골에 이사를 가려면 대개 이제 그 지역의 이장을 찾아가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?
근데 여러분, 만일에 시골을 간다고 생각하십시오. 귀농을 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순서가 있습니다. 미리 이제 토지 대장도 봐야지 되겠고, 땅을 살려면은. 그 다음에 집을 지을 때, 어떤 뭐 양식으로 짓나, 한식으로 짓나, 아니면 뭐 간이로 짓나, 아니면 판잣집으로 짓는가를 얘기를 하고, 설계를 하고, 이렇게 뭐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겠습니까? 두 사람이 얼마나 즐겁겠어요, 그 시간이. 참, 그 옛날에 한 4, 50년 전에 월트넷 사람들이라고 있었습니다. 미국에서 서부 개척 시대에 살던 그런 그 농촌의 마을 이야기인데, 아들, 딸이 8명이가 됐어요. 8명이가. 6명이가 되는데 그 부부가 얼마나 교회 다니면서 행복하게 사는지, 그거가 아마 모델이 되었을는지 모르겠어요. 그 친구들은 셋을 낳아가지고 이제 데리고 이사를 가려고 처음에 이장한테, 사실은 그 친구는 충청도가 고향인데 충청도로 안 가고 강원도로 갔어요. 땅을 사가지고 뭐 무슨 농사를 짓고 하면서, 또 도시인이니까 작은 카페도 한번 해보겠다 생각을 하고, 카페를 겸하는 좀 예쁜 집을 짓자 이래서 처음에 1억을 계획을 했는데, 그 이장이 뭐 이 지역에는 좀 추우니까 이중창 아니라 삼중창을 만들어야 됩니다. 그러면서 처음에 설계했던 거는 1억이면 됩니다 하더니 나중에 2억, 3억, 4억까지 들어갔어요. 땅은 내가 알기로 한 4억 들어갔는데, 이 집이 4억이니까 10억이니까 2억밖에 안 남았잖아요. 근데 관리비, 운영비 뭐 그런 거 생각하면은 좀 여유를 뒀어야 될 텐데, 1억짜리 집을 계획하고 4억을 지었으니까 또 짓는 동안에 또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골치가 아파가지고 부부싸움을 많이 했답니다. 귀농에 관한 이 정보를 100번, 1000번 검토하고 조사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야 될 텐데, 그게 조금 미흡했던 건가 봐요. 농촌으로 이사 간다는 것은 아마 새로운 인생의 시작일 겁니다.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농촌이 옛날 인심 좋던 텔레비전 드라마 전원일기처럼 아주 정이 넘치고 이웃 간의 사이가 좋고, 그 다음에 참 친화 관계가 좋아가지고 행복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그런데 그 동네에 이사를 가자니까 이장이 대환영이라 그러면서 엄청 참 친화적으로다가 대해주고, 뭐 그냥 밥도 갖다 주고 뭐 반찬도 갖다 주고 이러더니, 그 동네에 개가 있다는데 그 한 40가구가 되는데, 그 동네에 그 금액이, 그러니까 저축해둔 동네 그러니까 비축금이 1억이 다 된다 그러면서 그 40가구를 1억을 분할을 해가지고 돈을 내라 그러더래요. 그건 내야지 어떡합니까? 그건 그 동네에서 처음에 이제 그런 걸 예상을 못 했는데, 250만 원? 10가구면 2,500, 40가구는 1억 아니겠습니까? 1억 가까이 되는데 250을 내라고 그러더래요. 동네 그 그러니까 동네 분들이 모여서 큰 행사가 있을 때, 아니면은 큰 일을 치를 때 비축해둔 돈이 그만큼 있으니까 너도 내라 그래서 250을 냈대요. 또 수도를 놓는데, 수도가 그 40가구 말고도 다른 마을까지 있어서 그거를 연결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좀 돈을 많이 내라 그러더래요. 그래서 그것도 한 200을 냈대네. 왜냐면은 수도 파이프 사는 뭐 비용 그런 거는 많지는 않은데, 그 물이 만일에 떨어질 걸 계산해서 이거를 동네 호스를 뭐 바꿔야 되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 비용을 또 내라 그러더래요. 그래서 냈어요. 그러는데 이제 집을 다 짓고, 그걸 처음에 6개월 계산했는데 1년 반이 걸렸대요.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그 집을 팔고 월세로다가 살았었습니다. 자기 집을 이사 갈 때까지, 그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지었는데 1년 반 가까이 걸려가지고
고민도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고, 또 가령 자재 같은 것도 이런 걸 해야 됩니다. 이런 걸 해야 됩니다. 그래가지고 1억을 계획했던 게 4억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? 환장하는 노릇이죠. 더군다나 학교 선생이라고 하면은 사회생활에 조금 미흡한 그런 사람들이었던가 봅니다.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조사를 좀 덜해서 그런가. 하여튼 하나서부터 100까지를 다 했어요. 한마디로 말해서. 또 카페를 차린다고 예쁘게 이 펜션 비슷하게 뭐 그냥 뭐 선생님들이니까 눈들이 좀 높았을 거 아니겠어요. 목재로다가 아주 세련되게 이렇게 지었는데 이 읍에서 한 2km 이제 3km 떨어진 곳이래요. 근데 카페가 되겠습니까? 하루에 한 잔, 두 잔 되지. 전기요금도 안 나오는 거예요. 카페 하느라고 또 이 커피 끓이는 뭐라 그러나 뭐 있잖아요. 왜 커피 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거를 또 학원을 댕겼습니다. 그래가지고 댕겼는데 참 개업식은 멋있게 했죠. 서울 친구들 불러가지고 폼나게 밤새도록 띵까띵까 하고 그러는데 실제 장사는 안 되죠. 또 농사도 지을 줄 모르는데 농사 몇 가지는 했는데 쇠가 빠지게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. 또 텃밭 한 20, 30평 되는 것도 뭐 참 고추 농사, 깨 농사, 배추 농사 뭐 몇 가지 하는데도 힘든데 1000평이 넘는 것을 운영을 하려니까 못하겠어서 남을 줬어요. 자기는 한 100평 정도만 가지고서 농사를 짓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 해만 하고 농사를 안 짓겠다 그러더래요. 그 놀리고 있어요. 커피숍도 안 되죠.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연일 일어나가지고 여자가 우울증에 걸렸어요. 게다가 여자의 엄마도 우울증으로 앓다가 돌아가셨어요.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는데 정확한 건 밝혀진 건 없고 어쨌든 이 고급 이 정부 공무원이었다가 딸이 하나 시집을 가가지고 강원도 청구석에서 우울증에 걸리고 농사는 안 되고 커피숍은 안 되고 학교는 사표 냈고 아이들은 맨날 돈 달라고 그러고 부부간의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끝이 없겠죠. 더군다나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. 80 다 된 어머니가 있었는데 글로 가서 같이 있으려니까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박을 하고 미워하고 증오를 시작하는데 말도 못하는 대로예요. 처음에는 우리는 시어머니 얘기를 지금 종합적으로 듣고 이걸 이야기하는데 농촌 생활에 해봤죠. 뭐 시어머니는 그러는데 얘들이 농촌 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매일 찾아오는 게 뱀, 벌레, 뭐 그냥 뭐 모기 파리 같은 거 그런 건 말도 못하고 이상한 벌레가 막 매일 아침에 와서 부엌에 바닥에 뭐 그냥 저기 응접실에 떨어져 있는데 그 며느리는 도시 생활만 했기 때문에 뭐 그냥 유난히 심한 사람이 있어요. 그 벌레 같은 거에 대해서 강한 저항감이 있고 강한 거부감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며느리가 그렇더랍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혼하기로 했답니다. 그 집은 며느리한테 주기로 하고 아들은 완전히 빈몸으로 나오기로 했대요. 만일에 집이 팔리면은 얼마씩 주기로 하고 그러는데 집도 안 팔리죠. 농사도 남이 지으라 그랬는데 농사도 안 되죠. 커피숍은 더군다나 안 되죠. 깨끗하게 인테리어 멋있게 차려놓고 그림도 멋있게 폼나는 거 하나 걸어놓고 모든 게 다 이런 거야. 어느 날 애들은 셋이 엄마하고 안 산다고 그랬대요. 근데 아들하고 살겠다는데 그 시엄마가 읍에 나와가지고 작은 이 원룸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사는데 애들이 엄마한테 안 가고 할머니한테 오니까 세 식구죠. 아들이 셋이죠. 시어머니 있죠. 아들도 아르바이트 비슷한 걸 합니다.
교직 생활을 그만두고. 그러니 5식구가 원룸에서 잠을 자고 애들은 거기서 학교 다니고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. 이렇게 귀농이 참 거지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. 여러분, 물론 귀농을 해가지고 아름답고 폼나고 세련되고 행복한 귀농자들도 많지요. 그러나 귀농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철저한 조사와,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. 1년 동안 아니면 6개월 동안 시골에 가서 빈집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데 가서 이장한테 빌려가지고 사는 거예요. 처음에 완벽하게 10억씩나 들여가지고 보따리 싸들고 내려가는 것보다는 그냥 이 간단한 참 침구만, 생활 도구만 가지고 1년 동안 가서 살아보는 겁니다. 그리고 1년 동안 농사 짓는 데 가서 도와주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 귀농을 배워야죠. 몸으로 실제. 이렇게 배워가지고서 하나하나 습득해가지고, 아,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. 또 농촌에서는 행사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구나. 아까 얘기한 참 동네 개 돈이 얼마 있으며, 또 이 인부를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. 또 마을에 행사가 있을 때는 자기의 처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확하게 파악하고, 또 한마디에서 농사는 얼마 나오는데 기계값은 얼마고, 또 비료값은 얼마고, 그 다음에 농약값은 얼마고, 또 그걸 처분했을 때 쌀값이 소득이 얼마인가를 진짜 주판으로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. 이래야지 로망의 꿈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느 날 10억짜리 집을 보따리 싸들고 내려가가지고 살겠다는 거, 그거는 100번 잘못하는 거예요.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직도 이혼을 정식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. 그 친구들이. 왜냐하면은 법원에 오라 그러는데 부인이 안 왔대요. 또 부인은 그 우울증 내지는 약간의 조혈증인가 뭐 이런 것까지 있어가지고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엄마가 무섭다 그래요. 뭐 던지고 소리 지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정신병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? 이 아들은 스카이 대학 나와가지고 문과에서 일탑을 하던 친구인데 어느 날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. 지금 한 달에 150 정도 뭐 간이 아르바이트 비슷한 걸 해가지고 그 5식구가 먹고 산답니다. 정식 이혼은 아직 안 돼 있고요. 여러분, 귀농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결정하십시오. 평소에 꿈꾸는 그런 아름다운 농촌, 아름다운 전원생활, 꿈은 꿈일 수밖에 없습니다. 여러분, 저는 귀농을 권하고 싶지 않아요. 반드시 그 친구를 이야기하기 앞서서 시골에서 적어도 20살까지 20살까지 살았던 사람이 서울에서 또 한 20, 30년 30, 40년 살다가 내려가는 건 괜찮아요. 그런데 서울 생활로 일생을 보냈던 사람이 농촌에 가서 적응하겠다 쉽지 않습니다. 여러분, 아프리카 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농촌 생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. 지금은 완전히 거기에 대한 귀신이 될 정도로 농업에 대한 아니면 농촌 생활에 대한 것에 파악하고 박사가 될 정도로 한 다음에서 귀농을 가십시오. 물론 지방에서는 뭐 교육도 가르쳐주고 또 지방에서 그 융자권도 아주 좋아요. 농촌에 귀농을 하게 된다면은. 그런데 거기에 참 검은 수렁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귀농 심각하게 신중하게 생각하여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